네, 안녕하세요. 은카이 태상입니다. 지금 서울 모빌리티 쇼에 기아 부스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에 있는 차량은 EV9인데요. 사실상 이번 모빌리티 쇼의 주인공인 EV9을 보러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스치듯이만 봐도 웅장하고 멋있고 컨셉트가 크게 다른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 모터쇼의 주인공 EV9을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은 EV9 디자인을 좀 살펴보기 전에 너무나도 이 성능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이거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EV9에는 레벨 2가 아닌 레벨 3의 자율주행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율주행 조건이 만족하는 공간에서 사고가 나면은 제조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술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충시 주행거리도 482km로 굉장히 멀리까지 충분히 국내는 다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가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잘 연비주행, 전비주행을 한다면은 1회 충전거리가 500km는 거뜬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델에 따라서 마력이 204마력, 485마력까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무거운 차를 어떻게 끌까라는 고민조차 들지도 않고요. 뭐 제로백이 이런 차를 제로백까지 밟을 리는 없겠지만 제로백도 크기에 비해서 미쳤습니다. 6초까지 나온다고 해요. 정말 성능적으로도 완벽하고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고 옵션으로도 완벽한 차가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 사실 전기차는 기아 EV9에 비빌 수 있는 차가 과연 얼마나 더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지금 코나, 이제 같은 계열사인 현대 코나를 보고 왔는데 굉장히 코나가 좀 밍밍할 정도로 EV9이 가지고 있는 포스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전면부에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요 라이트들이에요. 이제 기존에 이건 옵션인데요.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자 라이트들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을 적용하게 되면은요, 평상시에는 차체랑 동일한데 이렇게 시동을 켜거나 주행 중에 점등 시 이렇게 조명들이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약간 그 현대의 픽셀 어떤 디자인처럼 여러 개의 라이트들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시인성에도 굉장히 좋고 밝은 램프가 적용이 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램프를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라고 하는데요. 저명식으로 이제 별자리의 모양을 좀 본떴다라고 기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 디테일만 봐도 양산차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컨셉트카 같이 너무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아 하면은 뭐죠? 타이거 노즈죠. 근데 타이거 노즈를 이상한 패턴으로 또 적용시키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바디랑 동일한 컬러 그리고 깔끔하게 펴놓은 것도 인상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들어가면서 이 앞에 그릴도 밋밋하지 않고 굉장히 좀 세련되고 멋있는 모습. 그리고 차체가 워낙 크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라디에이터 그릴들이 뚫려 있지 않으면 밋밋할 수도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로 앞을 좀 둔하지 않고 굉장히 좀 화려하게 잘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요즘 확실히 디자인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게 SUV면은 여기에 스키드 플레이트나 이런 부분에 플라스틱이 막 들어갔어야 됐는데 이게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고 크롬으로 포인트를 준 게 오히려 차체가 깔끔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로 와봤습니다. 측면부는 제가 굳이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웅장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측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휠 디자인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사이즈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21인치의 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휠 디자인을 보면은 전기차에 들어와서 이 휠 디자인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기차가 공력 개수 저항 이런 이유로 굉장히 밋밋한데 각 제조사들마다 요 크롬, 블랙 하이그로시 다양한 포인트를 줘서 서로 완전 다른 휠 디자인을 지금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 휠 디자인도 굉장히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9의 일반 모델에는 이 휠이 들어가고요.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용 휠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크롬 부분들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서 좀 더 강인하고 좀 더 날렵한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이 위쪽에 이 몰딩 부분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가지고 진짜 고급지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UV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여기가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서 먼지가 묻고 때가 타버리면 굉장히 저렴한 느낌이 들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된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옆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문 쪽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요즘 차들은 이 파팅 라인들을 통해서 굉장히 날렵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EV9 같은 경우에는 차체도 엄청 큰데 이 문 쪽에는 이런 파팅 라인들로 디테일들이 살지 않아서 약간 뭉퉁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뭉툭한 느낌이 차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의 핸들도 오토 플러시 도어가 조용히 됐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안쪽으로 들어가서 끝쪽만 나오는 그런 도어가 아니라 완전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오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되게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열어봤거든요. 문짝의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사이드 미러도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차를 많이 타봤지만 이런 정도로 큰 사이드 미러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사이드 미러 사이즈 자체가 비교해 보시면은 제 주먹이 요만한데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이드 미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단에 역시 SUV답게 루프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루프렉이 없었으면은 뭔가 좀 밍밍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나 그래도 정통 SUV야 라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체 자체가 그냥 우람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성인 남자의 대한민국 평균 키인 175cm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저랑 키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정말 실내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대체 공간감은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 높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주유구가 이제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측면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 플러그를 꽂으려면은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수도 있다. 충전구가 이쪽에 있는 건 조금 아쉽다. EV6처럼 좀 이쪽에 달려 있었으면 이렇게라도 꽂으면 되는데 그 무겁고 두꺼운 전기줄을 꺾어가지고 꽂아야 되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V9의 후면부로 와봤는데요.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기아의 로고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차의 크기에 맞춰서 더 커진 느낌이 확연하게 들고요. 아이오닉이나 다른 차들과는 달리 EV9은 가운데에 박혀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왼쪽 옆에 EV9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어 램프를 보시면은 리어 램프는 조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일자로 있는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하지만 일자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약간 볼보처럼 리어 램프가 양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후면부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에 와이퍼가 없어요. 공기 저항을 잘 설계를 해가지고 세단처럼 와이퍼가 없어도 여기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끼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시간이 지나도 막 색이 바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3열을 세우지 않고 눕혔을 때를 보면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는 이렇게 옆에 V2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좀 차박이나 어떤 그런 야외 활동을 할 때 트렁크에서 바로 전기를 빼다 쓸 수 있어서 앞에 캠핑을 차려놓고 사용하기에 정말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후면부에 V2L이 있으면은 굳이 외부에서 V2L 그걸 변환기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열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1열에 딱 느껴지는 거는 디스플레이 UI가 바뀐 게 느껴져요. EV6랑은 굉장히 다른 UI, 그 상단바가 내려오고 굉장히 깔끔하게 변한 이 UI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디스플레이 공조 패널 전용 패널이 하나 가운데에 생겼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쪽이 왼쪽에 계기판, 그리고 옆에는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있고 가운데는 비어 있었는데 그 비어 있는 공간마저 활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온도와 뭐 내부 순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용 디스플레이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거는 요 밑에 홈, 맵, 서치, 미디어 버튼들이 히든 버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런 패턴 위에다가 터치식으로 히든 버튼이 들어가서 이렇게 홈, 맵, 서치, 미디어를 버튼을 숨겨 놓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유 없는 배치가 없어요. 기어도 컬럼식 기어로 바꾸면서 가운데 공간을 훨씬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조그마한 가방 같은 것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겠고, 옆에도 기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들을 보시면은 뭐 직선이 강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좀 끝에는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마감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우락부락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이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EV9의 핵심은 1열이 아니잖아요. 2열과 3열의 공간의 활용성, 그러니까 우리가 카니발을 찾는 이유를 전기차에서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나온 게 EV9인데 한번 2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 쪽에 뭐 엉따 있고요. 당연히 엉컨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열에도 엉컨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뒷좌석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조금 아쉽게 요즘에는 2열에도 어떤 디스플레이들이 들어가면서 미디어 시청이나 뭐 온도 조절 같은 거에 되게 쉽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 뒤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엄청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길게 튀어나와요. 여기에 뭐 소지품 같은 거를 넣어도 되겠지만, 뭐 간단하게 식사라던가 음식물을 놓을 때 이렇게 해서 집을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료는 여기다 놓고 감자튀김 같은 거나 여기다가 올려놔서 먹어도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2열은 공간도 넓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공조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조도 여기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처럼 이렇게 의자들이 떨어져 있고 손잡이까지 있어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는 이렇게 안마 모드도 있고요. 안마 모드도 있고 별별 모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프리미엄급의 기능을 다 갖춘 차다. 굳이 제가 봤을 때 사설 튜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한번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열로 왔습니다. 놀라운 거는 확실히 전기차이니만큼 공간 확보가 일반 엔진 기관 차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열 공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2열 공간과 1열 공간을 좀 그냥 적당히 사용할 정도로 맞춰놓고 3열에 탔는데, 원래 기존의 3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허리 피고 무릎 쫙 잡아당겨서 이렇게 타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3열이 굉장히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체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은 3열 이용이 어렵겠지만, 평균적으로 3열에는 좀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을 태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한 공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옆으로도 다 스피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간감을 확실히 살렸기 때문에 컵홀더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조그마한 수납함까지도 다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전기차로서의 카니발의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후면에서도 이렇게 뭐 등이나 이런 편의 기능도 다 제공이 되니까요, 이 차는 패밀리카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대박. 외측으로 돌리게 되면 90도로 하고 180도까지는 가능한 거죠. 180도는 내측으로 돌릴 때만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외측으로 돌릴 때는 사실 탑승자를 위한 시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는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아이를 태우거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태울 때 용도로만 많이 사용을 하시고, 내축으로 돌렸을 때는 실내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네, 있게. 맞습니다. 미쳤다. 고정해. 그리고 이 EV9의 대박적인 옵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위블 의자라는 건데요. 정말 여러분 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는 3열과 2열이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마치 기차처럼요. 그래서 EV9이 되게 실내에서 거주성을 굉장히 확보하고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차 공간의 한계인 만큼 여기 무릎 공간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앉아서 뭐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좀 쉬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돌리고 나서 보니까 공간감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옵션도 정말 EV9을 선택하는 게 뭐 차박이나 캠핑 용도라면은 빠지지 않고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서울 모빌리티 쇼의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EV9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시간이 있으면 하루 왼종일 파헤쳐 보고 싶을 정도로 신기한 기능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적 요소부터 너무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최신 기술의 집약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어떻게 뭐 시승이라든지 뭐 이렇게 차를 받고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날이 오기를 저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은카의 태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